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잡을 때 딱 둘로 나뉘어요.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 아니? 음양. 이분이 정적인 분인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한지, 차분한 분인지, 아니면 활동성이 굉장히 많고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인지. 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면에 가까운 기저면 발부터 위쪽으로 잡아 올라오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앉아서 있고 차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움직임, 즉 센터 쪽부터 먼저 잡아요. 골반이 뭐라 그랬죠? 센터라 그랬죠. 네. 센터 쪽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그것도 제일 먼저 뭘부터 많이 하겠어요? 골반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팅, 즉 전만 후만 이거부터 계속 잡아줘요. 이 움직임이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즐거워해요.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그래서 전후 밸런스 잡고 그 다음에 뭘 잡죠? 좌우 밸런스 잡죠. 네. 그러게 되면 코어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선 밸런스를 잡아요. 사선 밸런스는 코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등 대고 누워서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오른손을 움직이는 운동 있죠. 코어 운동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면 뭐가 잡혀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서서 이렇게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밸런스를 하나하나 이제 체킹을 해서 이제 잡아요. 자, 정적인 사람은 동적인 부분으로 깨워주는 게 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사람들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서 자꾸 놓으면은 편안히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시도 뜻 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귀찮을 정도로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들어주되, 왜? 자꾸 다이나믹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앉혀서 운동을 첫날부터 시키려고 그러면 안 해, 안 와.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유에 대해서 순화를 시킨 다음에 그분에게 본인에게는 정적인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운동을 차츰차츰 시키면서 그분의 정신적인 성향 자체도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몸의 밸런스가 맞거든요. 에스테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처음부터 답답하게 누워서 막 관리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밖에서는 그렇게 과하게 많이 활동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저희 샵에 오시면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저희 샵에 오시면 좀 더 편안하게 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맞춰주면은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 자꾸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은 주로 정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주고 나중에 바꿔주고요. 반대인 사람들은 동적인 걸로 깨워줘요. 일부러 며칠 정도는 계속 걷기만 시켜요. 엄청 싫어하거든요. 러닝머신에 걸려놓으면 10분도 못하고 막 답답해하고 죽으려고 그래.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객에 따라서 바꿔서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전후의 밸런스입니다. 전후의 밸런스. 자, 전후의 밸런스를 보면, 자, 아래쪽만 좀 볼게요. S2를 기준으로 해서 근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예. 자, 골반을 보게 되면 골반의 전방경사 이렇게 심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숏이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죠, 지금? 자, 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햄스트링 같은 경우 여기가 숏이 되죠. 여기는 뭐가 돼요? 자, 롱이 돼요. 자, 실제 그렇게 그려져 있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가 숏이 되는 사람들은 아킬레스하고 건하고 뒤꿈치가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툭 튀어나와 있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우리가 텐션이 증가되어져 있으면 아, 뒤쪽이 숏이구나, 앞쪽이
롱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래서 후경골근이 많이 짧아져 있죠. 네. 발의 변화도 요거 하나 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여기서 또 둘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안 돼. 그렇지만, 자, 이 골반의 환경의 문제가 전후 밸런스의 틀어짐이 어디에요? 발의 문제를 일으켰죠. 네. 자, 이런 경우는 대퇴 사두근 쪽 이쪽이 숏이에요. 그래서 후경골 쪽이 롱이다 보니까 안쪽에서 아치를 못 잡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발의 형태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죠? 자, 이런 평발이면 제일 먼저 뭐 문제가 있었죠? 순환의 문제가 있었죠? 예, 순환의 문제. 일반적으로 평발이면 순환 안 돼요. 순환의 문제.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펌핑은 누구의 문제죠? 후경골근의 문제예요. 후경골근은 경골하고 비골 사이에서 안쪽에 그 메디알 말레우스 그 내과를 지나서 엄지 쪽 안쪽에 센터 쪽에 붙는 근육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앞쪽에 있는 중수골 쪽에 중족골 쪽에 이 힘을 분산시켜주는 근육이에요. 근데 얘가 무너지게 되면 점프도 안 되고 경골하고 비골 사이 골간막도 밸런스가 안 맞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뭘만 보고도 알 수도 있어. 요거만 보고도 뒤쪽이 롱이고 숏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의 형태도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전후의 밸런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반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가락이 외반모지가 많죠. 엄지발가락 안쪽 픽 튀어나온 거. 외반모지가 많아요. 외반모지가 많으면 뭐예요? 이렇게 숏이구나, 롱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뭐예요? 대퇴사두근이 엄청나게 많이 짧아져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렇지만 우리 인체는 얼마나 복잡한지 이 그림의 A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시 숏, 롱 이렇게 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되어져서 우리가 관리하기 쉽지. 그렇죠? 네. 그래서 펠빅의 밸런스를 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맞춰 놓으면 아까 저처럼 코어하고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 놓게 되면 그날부터 혼자 걷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의 밸런스가 서서히 맞아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맞아지면서 아래쪽에 정렬이 틀어지죠. 맞아지면서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진다라는 말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평발이었던 사람이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놓고 나면 요 발의 형태처럼 차츰차츰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명현반응처럼 아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이해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럴 때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디예요? 숏에서 롱으로 바뀐 부위가 통증이 나타나요. 숏에서 롱으로 바뀐 부위가. 그러면 이분의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 놓게 되면 자, 다리에서 보게 되면 어디가 롱이에요? 자, 안쪽이 롱이죠. 자, 여기가 롱이고 여기가 뭐예요 지금? 숏이에요. 자, 숏에서 롱으로 바뀐 숏인 부위, 이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요. 모든 통증은 이완되면서 나타납니다.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뭘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예측을 하고 고객에게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누구누구 씨는 발목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해주고 나면 그분은 2, 3일 있다가 진짜로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은 원장님들을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우러러 보는 것이고, 발목의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났는데 어째 그럴까 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관리했던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고개 깨우까지 하면서 며칠 있다 안 와요. 그리고 병원 가서 괜히 문제만 일으켜. 어디 가서 관리했더니 안 아프던 발목이 아팠다고 난리야 이제. 만성이 되면 될수록 어떨까요? 즉 강하게 잡고 있었던 부위일수록 통증은 심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최소한 이런 부위들을 스테이션을 터치만 해줘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는 보법으로 관리를 해주고 여기는 사법으로. 여기 어디예요 지금? 반대쪽이니까 비골근 쪽이에요. 어디예요? 이라인 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라인 쪽으로 아파요. 늘어나면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이션을 가볍게 사법을 써야 되니까 어디에서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몇 번만 밀어주든지, 저희가 이제 테이핑이라든가 스티칭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고객에게 집에 가서 요거 좀 해오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는 붙여놓고 나면 통증이 없거든. 그 다음에 통증이 많이 줄어서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야, 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통증이 오더라라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쪽집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발가락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체중 자체가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반모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부위가 벌겋고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아파요. 초기에서부터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면 관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거 뭐 하라고 그래요? 환자가 하든지 말든지 간에 뭘 하라고 그래요? 저희는 손수건 밑에다 놓고 A4 용지 놓고 발가락 쥐기 운동 시켜요. 이게 아래쪽에 있는 뭐죠? 적조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요걸 계속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보호의 방향으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쓸어서 염증 생기지 않을 정도 약한 자극으로 계속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발가락들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버티기 위해서 움켜쥐어져 있습니다. 발이 편안한 사람들은 발가락 다 이뻐요. 그건 결국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말단 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말단 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센터 쪽에 깊은 곳, 보여지지 않는 쪽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체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최소한 여러분들이, 자, 위쪽의 밸런스를 또 보시게 되면, 위쪽의 밸런스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어디예요? 자, 골반하고 복부하고의 밸런스죠. 자, 허리 쪽은 짧아져 있어요. 이게 숏이에요. 전후의 밸런스. 자, 위에 쪽은, 자, 롱이에요. 앞에 쪽은 롱, 여기는 숏, 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숏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롱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요? 짧아져 있고 근막의 방향이 둘 다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보이시면 보이는 대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나의 고객이 허리의 통증 때문에 왔어요. 허리의 통증 때문에 왔는데 세워서 봤더니 앞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숏이고 앞쪽이 롱인 거예요. 에스테틱의 원장들은 뒤에가 숏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광배근 1번, 그 다음에 기립근 2번. 어떤 방향으로? 사회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운동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앉아있는, 자, 오시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쪽, 뒤쪽 이걸 밀어봐요. 이렇게 앉아서 밀어봐도 돼요. 그 다음에 침대에 앉아서 틸팅 테스트 하는 거 알죠?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잘 가고 이게 잘 가야 되는데, 요거는 잘 가는데 이게 안 가. 그럼 뭐 뒤에가 숏인 거죠. 앞쪽이 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걸터 앉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다리를 들어 올려고 그래. 근데 못 들어 올린 사람들 많죠. 즉, 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못 끌어올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거 올리라고 못해서 이러고 있어. 그럼 어디가 약한 거예요? 숏, 요 롱. 그 다음에 뒤에가 다 숏인 거예요. 못 잡아줘요. 골반이 뒤로 자골 결절을 축으로 해서 뒤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골반이 뒤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보이면은 보이는 만큼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발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목 둘을 이렇게 아까 손처럼 당겼는데, 발목 둘을 당겼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올라오고, 오른쪽이 안 올라오고, 왼쪽이 잘 올라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숏, 롱인 거예요. 그러면 정경골근 같은 경우는 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윗방향이죠. 그렇지만 뒤쪽에 있는 캘프 머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랫방향이 숏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전후의 밸런스하고 골반의 틸팅. 임상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임상에서 전후의 밸런스하고 틸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비슷한 체형 같죠? 비슷한 체형 같지만, 이 체형은 제가 과하게 그릴게요. 이 체형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골반이. 그러면 요추는 일자죠. 자, 이 체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추는 지금 전반이 이렇게 심하죠. 네. 그래서 햄스트링은 숏, 대퇴사두근은 롱. 이해하시겠죠? 네. 숏, 롱. 그 다음에 골반의 위쪽에서는 길이끈은 여기가 롱. 복부는 숏 이렇게 가요. 그래서 크로스로 숏, 숏, 롱, 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숏. 미안. 숏. 그 다음에 여기가 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전반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가 숏, 롱.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앉아서 아까처럼 아니면은 최소한 이 부위를 관리를 했으면, 그죠? 이 부위를 관리를 했으면 다음에 오시게 되면 대퇴 사두근 중에서 최소한 이런 체형은 대퇴 직근을, 그렇죠? 대퇴 직근을 관리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골반이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체형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죠. 숏이에요. 자, 최소한 햄스트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어때요? 바깥쪽으로 가죠. 하나는 바깥쪽으로 가고, 대퇴이두근 장단두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반건막양근은 안쪽으로 가죠. 그래서 시옷자로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뒤에서 자골 결절에서 이렇게 시옷자로. 이게 많이 당겨지게 되면 무릎은 바깥쪽, 하체는 바깥쪽으로 돌아요. 대퇴이두근이 당겨지게 되면. 네. 그래서 자꾸 대퇴이두근이 짧아져 가지고 걸어갈 때 발이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햄스트링이 바깥쪽에 짧아진 거예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잉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어디가 짧아진 거예요?
반 건양근하고 반 막양근이 짧아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작아서 활동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예요? 활동적이고 운동도 어느 정도 잘해요. 대신 안쪽이 항상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죠. 거위발 쪽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중에도 이제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놓고 가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골반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골반은 전상장골극 이거하고 후상장골극이 거의 수평으로 유지하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상장골극은 이걸 이야기해요. 전상장골극은 이걸 이야기해요. 이 골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어때?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네, 이건 비정상이에요. 너무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수평 정도 돼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평 정도 돼야.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이 골반이나 이 골반, 즉 두 번째 골반이나 세 번째 골반이나 골반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듯하게 되어져 있죠. 즉 둘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즉 둘 다 몸의 중심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골반들이에요. 자, 두 번째 골반은 어떤 골반인 거 아니? 센터 쪽에서 골반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세 번째 골반은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엄마들 체형처럼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앞쪽 방향으로 나가는 있지만 고관절의 축이, 자, 즉 고관절의 축을 놓고 좌골결절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좌골결절이 고관절의 축보다, 이 축보다 앞쪽으로 밀려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고관절이 이 축보다 밑에 있는 이 좌골결절이, 이 엉덩이에 있는 좌골결절이 앞방향으로만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체형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리궁뎅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체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이런 체형이나 둘 다 어디에요? 대퇴사두근이 엄청 짧아진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잘 보시면, 자, 대퇴사두근이 오리지널로 짧아진 체형은 제가 그려볼게요. 표시 잘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이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짧아진 체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퇴사두근은 전하장골극에서 무릎의 앞쪽까지 여기서 여기에요. 자, 햄스트링은 좌골결절에서 이렇게 와요. 여기가 어때요? 훨씬 더 짧죠? 여가 숏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대부분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후자예요. 세웠더니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사람들은 다 후자예요. 두 번째.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체형 관리를 할 때, 전후 밸런스 체킹을 할 때, 요것이 짧은냐고 열심히 요것만 관리해요. 대퇴사두근. 이거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숏이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숏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다 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아니면 다 숏이에요. 그리고 롱이 되고 다시 상경추만 딱 숏이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다시 지울게요. 자, 햄스트링이 숏이면 쭉 올라가서 상경추가 숏입니다.
상경추가 숏이라는 말은 후두골, 아까 후두골, 경추 1번, 2번 여기가 완전히 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인은 어디로 나타나는 거 아니? 문제가 다 위쪽으로 나타나요. 뇌하고 위쪽, TM 조인트, 즉 악관절 위쪽으로 다 나타나요. 이 여기를 꽉 낀 위쪽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퇴사두근이 숏인 사람은 쭉 가면 중경추 쪽에 나타나요. 중경추는 3번 이하, 4번, 5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4번 쪽에 문제를 나타나요. 그래서 고객분들 보면 어쩌다 보면 3, 4, 5번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꽤 있죠. 여기에.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디세피 갖고 여기를 풀면 굉장히 잘 풀려요. 후두알 릴리지 테크닉으로 여기를 풀면 굉장히 잘 풀려요. 자, 근육으로 이야기하면, 자, 사두근은, 대퇴사두근은, 이거 대퇴사두근이죠. 사두근은 사각근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각근의 문제는 위로 통증을 내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사각근은 다 아래로 통증을 내요. 호흡, 겨드랑이, 그 다음에 등의 담, 그 다음에 팔의 저림, 그 다음에 횡격막, 그 다음에 위장, 미주신경, 전거근 쪽 이렇게 통증을 내요. 다. 그러니까 그냥 애우세요. 사각근, 사두근은, 대퇴사두근은 사각근. 둘 다 사자니까. 사두근은 사각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다 사인을 아래로 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햄스트링하고 관련된 것은 다 어디에 상경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햄스트링은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에 유연성, 안정성하고 유연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햄스트링에 문제가 오면 다이렉트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리 갑니다. 그러면 경추가 뻣뻣해집니다. 물론 둘 다 경추는 뻣뻣해져요. 그렇지만 두 번째 경추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상경추 쪽이기 때문에 견갑거근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후두하근 쪽. 후두하근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전 시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헤드가 앞쪽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경추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어디였어요? 우리 저기 미애 원장님 저기 관리해 줬던 것처럼 상부 승모근의 어디예요? 제일 위에 파트. 쇄골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삼각근의 전부 쪽 파트. 얘네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실제 근육학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사인이. 그래서 견갑거근 같은 경우는 두통이라든가 위쪽에 문제점을 나타내요. 사각근은 절대 위로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보고 임상에서 이거는 제일 혼돈하기 쉽고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배밀이 체형, 코어가 굉장히 약한 배밀이 체형은 다 대사두근이고, 햄스트링이고, 햄스트링은 어디예요? 위쪽에 있는 상경추 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는 뇌의 문제, 뇌의 혈류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이 사이로 추골동맥, 추골동맥이 지나가죠. 추골동맥이라는 것은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의 20%를 세상에 담당하는 게 추골동맥이에요. 네. 뇌에 올라가는 혈액의 20% 정도를 여기서 올라가요. 그래서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게 되면 뇌의 혈액의 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뇌 순환에 영향을 일으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뇌가 신선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계속 들면 치매라든가, 그죠? 순환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백질 20% 정도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뇌신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움직임은 즉 정상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몸에 맞는 움직임은
우리 몸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자, 밸런스 중에서 이 골반의 밸런스하고 관련된 사각근, 그 다음에 위쪽에 경추 1, 2번하고 후두하근하고 관련된 밸런스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자, 두 번째, 방금 전에 이제 전후의 밸런스예요. 전후의 밸런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의 밸런스입니다. 좌우의 밸런스. 자, 좌우의 밸런스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대표적으로 평발하고 평발이지 않는 거. 아주 불쌍하게도, 그죠? 평발하고 평발이 아닌 사람은, 한쪽은 평발이고 한쪽이 평발이 아닌 분은 좌우의 밸런스가 엄청나게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쭉 보게 되면 넘어가서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죠? 이 정명혈자리, 즉 안쪽까지 가죠. 눈의 안쪽까지 가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 눈썹의 높이, 그 다음에 이마의 주름 다 언밸런스예요. 다 언밸런스. 그래서 측만증도 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좌우의 밸런스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이 좌우의 밸런스는 결국은 자, 이 네 개의 귀를 이렇게 틀어지게 만듭니다. 자, 골반, 즉 장골이죠. 그 다음에 스카플라, 견갑골. 자, 얘네들은 자, 두 개의 뼈입니다. 두 개 인뼈들이에요. 이 두 개의 인뼈가 센터에 있는 천골, 그 다음에 미골을 축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미골, 천골을 축으로 해서 하나인 뼈를 축으로 해서 두 개가 바퀴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에서는 견갑골 두 개가 자, 어디를 축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 견갑골 두 개가 흉골을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흉골을 축으로. 흉골을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흉골에 쇄골이 연결되어 있고 흉쇄 관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견쇄 관절에 의해서 견갑골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골은 천골을 중심으로, 즉 S2 피스 박힌 데가 중심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장골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이 뒤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 장골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벌어지죠? 자, 똑같이 뒤에 있는 뼈지만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흉골을 중심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보세요. 흉골을 중심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벌어진가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견갑골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견갑골은 모아지는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견갑골 사이가 날개처럼 멀어지는 게 벌어지는 겁니다.